아이고 아니요. 하세요. 아니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딸랑. 네. 바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클로징벨 라이브. 여러분과 함께하는 리허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여러분이 테스트하는 방송, 우리 결국은 해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겁니다. 시장이 이런 거고요. 투자가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서 바다 건너서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1200명이 함께 만드는 우리 클로징벨 라이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일단 여러분 사과는 드려야죠. 일단 죄송하다고 너무 웃지 말라고 지금. 시스템이 잘못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요즘은 근데 잘못해도 뻔뻔하게 나가야 되던데. 그래도 예의가 있어야죠. 잘못해도 정당했다. 그래, 그게 트렌드야. 그래, 우리 2분밖에 안 너뭘 남았는데.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뒤에 모든 방송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또 그것만큼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아직 시작했으니까. 자, 3시 30분 지났습니다. 땡땡땡. 오늘 많은 분들이 벌써 땡땡땡 해 주셨고요. 창H님, 꿈틀부자님, 대방양봉님, 권종근님, 구독자님, 부자남자님, JL님, 암살자님,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 주셨습니다. 3시 20분에 원래 시작하지만 원래는 3시 30분에 시작하니까 예. 장 종료 맞춰서 딱 이렇게 잘하는 거니까. 아이고. 민준이 체포해라. 고맙습니다. 벙커에 넣어라.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네. 요즘에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어제도 그렇고 이게 이상하게 자꾸 그 컴퓨터랑 인터넷이 공격을 받는 일이 음모론인가요? 뭐지? 광고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지? 다시 한번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람 문제는 아닙니다. 예. 사람 문제 장비의 아니에요. 문제예요. 장비 사람은 이슈. 매년 하는 게 똑같습니다. 근데 장비를 누가 자꾸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아까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코스피가 1.3%, 코스닥이 0.6% 떨어져서 좀 아쉽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채팅창에서 에코가 이상하다 이랬더니 박가영 아나운서가 에코 프로를 검색해서 오늘 몇 프로 빠졌다 이렇게 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네. 이상한 상황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이크 에코가 이상한데 이랬더니 에코요 오늘 6% 떨어졌습니다. 이상하네요. 그럼 굳이 다시 그렇게 찝어주시는 건가요? 재밌잖아, 웃고 가야지. 예, 재밌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한 에코와 함께하는 우리 시장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 6% 7% 떨어졌고 역시 IRA 폐지에 대한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하창원 본부장이 마감 상황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시장이 또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2456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일 대비해서는 1.29%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잘 버텨줬어요. 아무래도 이제 수급 이탈에 대한 영향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694포인트로 끝났고요. 전일 대비해서는 0.58%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 수에서는 또 이제 며칠 상승이 우위였는데 다시 하락 우위로 좀 전환을 했고요. 오늘도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던졌습니다. 7,133억 원을 던졌고요. 일단 프로그램 비책 순매도도 5,400억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바스켓으로 집어 던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금은 오늘 좀 힘을 내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병사 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흐지부지하게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일본이나 중국 증시 모두 조금 다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438원 90전까지 굉장히 많이 더 높아졌고요. 네. 지금 뭐 1,4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상당히 오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엔화도 154까지 또 밀렸죠. 이런 것들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래서 오늘 한마디 사진도 거기에 걸맞는
사진으로 들고 왔습니다. 예. 환율이 지금 12시부터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1434원부터 해서 1439원 33전. 39원 33전입니다. 네. 와, 전고점을 뚫었군요. 1437원. 요 개엄의 날, 개엄 밤에 1437원까지 갔었는데 그거 뚫고 지금 1440원 근처까지 가버렸습니다. 와. 개업날 환율 오르는 거 보고 진짜 무서웠는데 네. 그걸 뚫었다고 하니까 오늘 또 약간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계엄 때 그렇게 놀랬던 것보다 지금 더 많이 위기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물론 뭐 우리나라 환율 약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가 강세로 잡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김정일 공장 환율? 네. 네. 할 말 있으신 것 같아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손 드셨길래? 아닙니다. 물 만지셨다고. 환율 관련된 코멘트 두 분께 들어볼게요. 김정일 본부장님부터. 근데 환율이 우리가 원래 봤을 때도 1,400에서 1,450 사이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우리 개업 이후에도 유로 인하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위안화도 약세를 보이고 우리도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내려가서 어딘가 시티인가 어딘가는 1.7%를 예상했던 것 같아요. 저희 나라를 그렇게 보면 그러면 약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1,400 후반까지, 1,400 후반이 아니고 1,450 근처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러한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내일 모레 그 FOMC에서 어떤 톤이 나오느냐에 따라 갖고 갈 수도 있고 뭐 거기까지 안 가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런 우려감이 오늘 시장에 정확히 반영이 돼 있다. 전반적으로 브로드하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쩔 수 없죠. 본호님도 환율 관련해서 코멘트? 네,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수출이 안 잡히면 환율은 계속 높을 거다가 제 일단 기본 전제로 깔아놨고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제 오늘 아침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엔 다른 통화가 또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한동안은 1,400원 위에 있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 얘기인 즉슨 외국인의 수급은 우호적이지 않은 확률이 높다. 네, 그래서 그거를 뒤집으려면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쪽이 약진이 미국장에서 이렇게 나와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끌어내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뭐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약진해주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제 상반기 때 수급을 주도했었던 그런 이제 뭐 미국계 요런 쪽에서 수급이 다시 오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이 팔았어요. 제가 최근에 브리핑 드릴 때 거의 전 지역에서 계속 팔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영국에서는 좀 턴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요 주체가 이제 유럽계 쪽이랑 이제 영국계 쪽이랑 미국계였는데 어쨌든 미국은 계속 팔고 있고 영국계는 좀 돌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급 주체에서의 수급 전환이 나오려면은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핵심에는 결국엔 반도체 수출이 엮여 있다. 왜냐면 우리나라 수입 데이터를 보면은 반도체가 무너지면 지금 완전 박살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나마 반도체가 견뎌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스토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넘버적인 부분에서 턴이 안 나오면 어쨌든 환율이 잡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레로님께서 우리 수출은 양호한 뒤 다른 쪽이 더 문제 아닐까? 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어떤 우리 수출은 양호한데 다른 쪽이 더 문제 아닐까? 습이라고 한다면 수출이 양호한 거는 반도체밖에 없어요. 어떤 근거로 양호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수출입 데이터에 대한 내용 보고서들을 보시면 주요 품목 15개 중에서 6개 정도가 좋은 상황인데 그마저도 나머지는 볼륨이 작아요. 반도체에 대한 비중 자체가 높아지는 것도 결국엔 다른 쪽이 안 좋아지니까 점유율이 높아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좋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좋으면은 경기 전망을 낮출 이유가 없죠. 아니 그게 아니고 수출이 반도체만 주고 나머지는 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뭐 수출 자체보다 이제 다른 게 더 문제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수출 같아요. 자체보다는 다른 거. 그렇죠. 거가 저도 그렇게 네. 알아들어서 다른 거가 제가 무슨 알아들은 얘기야? 게 맞나 하고 여쭤본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정치 상황이라든지.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요거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예. 지금 얼마냐? 요 화면 나오나요, 제게? 왼쪽 게 달러 인덱스고 네. 오른쪽 게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근데 보면 달러 인덱스가 12시부터 12시 전후로 해서 쭉 오릅니다. 106 레벨대에서 쭉 이제 올라와서 106.66까지 오르고 12시 전부터 똑같이 해가지고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쭉 올라요. 그럼 원화는 가만히 있는데 이제 달러가 오른다는 거죠.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문제보다는 달러가 강세인 게 지금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문제인 거 아닌가. 맞나요? 원원님?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오늘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일리 있는 것 같아요. 네. 차트가 그런데?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아니라 달러 강세다. 달러 강세가 기본으로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내수랑 수출이 둘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화폐가 강할 수가 없어요. 그 기본 당연하지. 당연한 로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가 그럼 영향을 주고 있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1450을 어거지로 안 가게 막고 있는 세력이 있는지도 몰라요. 국가적으로. 이미 갔었을 수도 있다. 계엄이라는 핑계로 우리가 1450 안 가야 되는데 내려가는데 막 그러지만은 사실은 냅두면은 막지 못하면은 이미 갔을 수도 있다. 그쵸,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적정한 레벨이라는 계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해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일 모레 FOMC도 그 아주 우리한테 파지티브하게 좋으면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좋으면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경제 성장률 높이면은? 그러면 점도표가 확 내려가지 않으면은 올라가면은 지금 이번에는 금리를 낮추지만 당연히 네. 앞으로 금리는 천천히 내리겠다고 하면은 달러 강세가 좀 더 지속된다는 걸 확인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경기 전망을 좋게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너무 좋게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지금 부담스러운.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려를 오늘 미리 좀 경계감으로 골고루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아까 이제 2차 전지와 같이 겹치면서 반도체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영향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빠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런 게 없어. 뭐 하고 있는 거죠? 저 10년물 국채 찾아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미국 거? 미국 네.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침에 알았어요. 미국이 어제 4.4까지 다시 올랐어. 10년물 국채가 오르네요. 10년물 국채가 지금 며칠째 계속 오르고 있어요. 4.398부터 4 갔어. 4.4406까지 달러 인덱스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오릅니다. 그러면서 달러가 조금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사실 외국인이 우리 1,400원 초반대 있을 때도 환율 높은데 그래도 사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한 2주 전? 3주 전? 계엄 터지기 전에.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한번 들어왔었죠. 맞아요. 네. 그때는 들어오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게 그때 있잖아요. 내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환율이 1417인가 20 안 됐었고요. 그 당시에 우리 이제 계엄 직전에 1,420이 안 됐다. 1420이 왔다 갔다 안 됐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또 조금 더 여유가 있었는데 그쵸. 그때는 아까 10년물 국채가 또 4.1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낮았다고.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입장에서 보면은 0.2% 포인트 정도 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일, 3일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입장에서 올랐으니까 그리고 달러는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되고 이게 12월 3일보다 더 악화된 거예요. 정확히 얘기했을 때. 네. 그러니까 반영을 하는 게 맞죠. 내일 모레 이게 바뀐다 그러면은 반영 안 하는데 내일 모레 이것이 바뀐다. 우리 입장에 좋게 바뀐다고 아직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2%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가 되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다른 통화들은 약세가 되면서 우리 원화도 1440원 근처까지 지금 가고 있다. 그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브로드하게는. 그래서 오늘 외국인의 대량 매도는 뭐라고요? 못 들었어 아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얘기했잖아. 아, 그것 네. 때문에 대략해서 나왔다? 네. 골고루 판 거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2차전지 말고. 결론은 어쩔 수 없다네, 전략적으로. 그쵸? 그렇네. 어쩔 수 없지 뭐. 와. 너무 답답하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떡해요? 이거 어떡해요? 원로로서 해안을 주세요. 그래서 해안을 좀 해안을 주세요, 간달프처럼. 간달프? 네. 간당간당해. 아, 힘이 쪽 빠지네.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웃겼습니다. 예. 솔직히 나는 저기 그 계엄 때는 화딱 놀라긴 했지만 네. 그다음에 해제돼서 좋은 방향으로 놀랬고 야 네네. 이렇게도 되는구나. 네. 전화위복이라는 했는데 전화위복이 된다고 생각을 그주에 하면서도 동시에 전화위복이 이거는 되더라도 매크로로 우리가 전화위복할 정도로 파워가 있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제가 한쪽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간당간당하다가 느꼈어요. 간당하다는 게 뭐 또 그 낙하한다는 건 아니고 간당한데 간신히 버티고 가는 거예요. 시간이 잘 가야 돼. 어. 모든 시간을 빨리빨리 앞당겨서 우리는 빨리 2월 3월로 가야 돼. 근데 시간은 우리 편 맞아요? 하기 나름이죠. 아, 왜냐면 대한민국에 5,100만 명이 다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고 여러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네. 그 힘의 방향성은 있다 하더라도 아니, 시간이 가면. 범피하든 그거는 어찌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어떤 게 좋은 건데요? 뭐가 나와야지 좋은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마무리를 빨리 짓겠죠. 새로운 국면으로. 어. 반도체도 새로운 국면이 되는 게 뭐 레거시 해갖고 재고 많아졌다. HBM이 새롭게 들어간다. 이것도 언제 돼야 되냐면은 아무리 빨라도 3월달 돼야 돼요. 살짝 반론해도 돼요? 반론하지 마라. 아. 농담이에요. 하세요. 아니, 항상 시간을 갖고 기다리라고 하지만 그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서 그게 해결될 때쯤이면 또 하나의 다른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진짜 단적인 예로 미 대선이 결정이 돼야 뭔가 증시가 방향성을 찾는다. 주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FOMC 뭐 금리 인상이 끝나야 그때 뭔가 결정이 난다. FOMC가 금리 인하를 결정해야 그때 무언가가 나온다. 하나씩 다 기다리잖아. 아, 트럼프 됐어. 와, 박수 쳤어. 한 조금 이제 눈 깜빡하니까 갑자기 계엄 터져. 아, 이것도 마무리 돼야 된대. 또 이제 그때 가면 또 무언가 터지겠지. 그러니까 이게 변수라는 게 항상 계속 있는 거. 그 정치적인 거하고 의외의 거, 네. 의외의 서프라이즈한 거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이나 정책 당국자 어떻게 하느냐, 과거의 경험과 녹아들어서 빨리 하느냐, 그것도 내재적인 힘이긴 한데, 네. 그 결국은 뭐냐면 기업들이 이익을 잘 내면 돼요. 근데 이익이 지금 못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이 못 나온 게 외부 탓이냐, 스스로의 기술 혁신이라든지 조직 변화라든지 이런 걸 못해서 이게 이 타이밍에 걸려서 더 아프게 오는 것이냐, 그거를 반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 보통 사람들이 연마가 되면 이렇게 나빠지면요, 좋아합니다. 실전 나쁜 부서의 장들은 왜? 외부 탓하고 넘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보다 우리가 내재적으로,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핵심 기업들이 부족한 점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얼마나 하고 있는가, 시리어스하게. 근데 그것도 씨앗을 잘못 뿌렸으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것이 아무리 하더라도 한 6개월 걸리지 않아요? 1년 이상 걸리면 사람들이 포기할 텐데 그 시간도 앞당겨야 되는 거죠. 아니 뭐 나아지는데 내년도 9월 달쯤 나아지는 거라고 사람이 그러면 누가 지금 하겠어요. 내년도 봄쯤에는 봄이 온다 라고 하듯이. 그렇게 그럼 필요한 약간 거죠. 희망 고문 같은데요, 그냥. 너는 희망 고문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목표 배수가 항상 낮잖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의 있게 반론해도 되나요? 원래 없었어요, 원래. 아니에요. 저 이제 변했어요. 올 뉴 민준. 이제 예의 있게. 2025년 진짜 예의 있게 할 거예요. 갑자기 부담스러워. 아니요. 진짜 예의 있게 동방예의지국으로. 사람이 갑자기 자, 바뀌면. 기업들이 돈을 잘 벌면 된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러면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올라갔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래요. 정답이야. 네.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올해 15조입니다. 15조. 15조를 벌어. 영업이익이. 매출이 아닙니다. 영업이익이야. 다 쓰고 비용 떨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서 남는 영업이익이 15조예요. 예. 근데 시가총액이 43조입니다. 엄청 잘 보네. 이게 나라야? 근데 PER 3배가 이게 나라야? 근데 6월부터 빠졌죠. 자, 잘 벌면 뭐라 그러냐? 잘 벌면 뭐를 갖다 붙이냐? 피크 아웃.
잘 벌면 지금 잘 벌지. 어쨌든 미래 가치야. 너네 어차피 피크아웃이잖아. 현대차기야 몇 해버려. 년 동안 시달렸어요. 피크아웃. 그거를 계속 네. 끌고 가. 그러니까 이거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잘 가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 또 뭐라 그럴 텐데 어느 나라인데 우리보다 훨씬 한 후진 국가에 있다 봅시다. 중진 국가 막 되려는 나라. 어느 나라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럼 또 그 나라 관련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어떤 회사가 있어요. 마치 하이닉스 같은 회사가 막 발돋움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주식이 상당히 퍼폼을 확실하게 몇 번 확실히 보여주기 전이라면 하이닉스보다 어닝이 많이 난다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비슷하게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우리 전 세계 차지하는 비중이 요만큼 있는 거에 물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하이닉스고 삼성전자고 현대차지만은 네. 그거 대항마가 있다. 미국에 마이크론이 있고 뭐 토요타가 있고 GM이 있고 있다 그러면은 네. 우리 밸류에이션은 낮게 취급을 억울하게 당하게 돼 있죠. 마치 우리가 만약에 투자할 때 우리나라 규모의 한 10분의 1 되는 어느 후진국가, 중진국가에도 뭐 타본이 있어, 반도체가. 뭐 CXMT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밸류에이션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주면 우리가 화나잖아요. 괜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취급당하는 거죠. 그건 태생이 다른 거고, 그건 태생이 다른 건데 그 태생이라는 것도 그 회사의 태생이 다른 게 아니고 그 나라의 그 자본시장에서의 그 증권가에서의 뿌리 내린 제도하고 거기에 대한 신뢰에 누적된 거의 차이로 인해서 그것이 각각의 회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억울하다 하지만 우리가 못한, 나라 전체적으로 못한 그거에 대한 대가라고 봐야 돼요. 와, 난 열심히 했는데 국가가 문제네. 저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국가라는 것도 보세요. 국가라는 것도 어느 한 정권이 아니고 그동안 누적된 거 그 모든 사람들의 총감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억울한 건 맞지만은 그게 또 완벽하게 남 탓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이닉스가 우리 올라갔을 때 24만 원 갔을 때 PBR이 2.6배 이렇게 갔었어요. 네네. 그때는 꽤 오래 갔다고. 그 정도로 가기까지 그동안 10년, 5년 동안 얼마나 서름받고 해서 HBM하고 완벽하게 한 번에 되지 않고 3번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누르니까 그래서 밸류시 가잖아요. 네. 그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현대차는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지 3년, 5년 뒤에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어려운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그러면 제 생각에는 내후년도에 제대로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근데 주가는 선행을 하는 게 있으니까 선행을 하면은 내년 중반쯤에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내년 중반에는 달라질 때 생각하는데 빠른 종목들은 시크릿한 게 있으니까 내년 봄에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마크로스를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외국인들은 저 같지가 않잖아요. 매일 우리나라 주식을 보는 게 아니니까 예. 급하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아. 좀 편할까? 미장 가야 돼. 3%도 다 미장 방송을 강화해서 저희도 저녁에 해야 됩니다. 그거 얘기하고 하세요. 그 얘기를 분답한 거지. 이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그 얘기했어. 본인은 맨날 밤에 늦게 일하니까. 아침에도 이래요. 저도 같이 오프닝 벨 하는데 무슨 소리세요? 근데 진짜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진짜 저도 웬만하면 진짜 오래 버텼습니다. 국장을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희망적인 얘기하려고 항상 긍정적인 면 찾아보려고 막 여러 가지 으쌰으쌰를 많이 했는데 와, 이 정도면 진짜 심해 이거는. 그러게요. 저는 근데 오늘도 분할 매수했는데. 분할 매수했어요? 네. 우원식 뭐 테마주 이런 거? 아니요. 삼성전자를 믿고 또. 삼성전자. 우원식이 테마주예요? 우원식 테마주 있더라고. 네. 삼성전자를 네. 그렇구나. 기부를 해요, 차라리. 그럼 세금이라도 공제되지. 세금 공제되잖아. 그냥 기부하면. 삼성전자 배당 줘요. 은행 이자만큼 주잖아요. 야, 좋은 방법이다. 그것도 또 배당 소득 떼지. 삼성전자. 그걸 또 가져가겠다고? 좋은 방법이 있어. 예를 들어서 네. 12월 달에는 맞아.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에 일정 부분 이상 물타기를 하면은 뭐 공제해 주는 거. 좋아요. 그럼 금융위원장 하실래요? 크리에이티브한 거지 되지 않아? 조기 돼서 나가실 생각 국회로 없어요? 보내주자. 네? 조기 돼서? 동료님을 국회로. 동묘당. 동묘푸른당. 누구는 저기 3월 30일 날 저기 지나야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만 네. 40살 때문에. 동료 빨간당. 만 40살 때문에. 네. 내 생각에는 나이 얼마 이상이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우와. 왜요? 아니 지금 큰 발언이다. 잠깐만 또 자, 오늘 이거 방송 3%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 근데 개인적인 생각 한 80 정도. 노인들은 투표하지 말아라.
투표하는 거야. 대통령 나오는. 그러면 피선거권이랑 선거권이랑 둘 다. 아니 선거를 하지. 후보님이죠. 본인이 나오는 건 좀 자제하라 이거지. 80 정도 되면은 후배한테. 그 캡은 80?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40 안 돼갖고 대통령 못 나온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언제부터 40이 나이가 생겼지? 네. 예전에는 60에 죽으니까 40살 돼갖고 나이가 좀 들어야 된다고 40살부터 어른이라고 생각했나 보구나. 네. 웃긴 것 같아. 여기 채널 평균 연령대가 한 60대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해외 호주군 뭐 핀란드군 거기 30살 몇 저기 총리 되는 여자들 있잖아요. 여자분들 대통령.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다 여러분들 나이 정도에서 총리 돼요. 그렇죠. 덴마크는 21살에 장관돼요. 그러니까 저기 노르웨이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왜 언제적에 40살 이게 딱 해놔가지고 여태까지 안 바꾸고 참 옛날 법 안 바꾸고 갖고 있는 거 그것도 구태의연한 거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나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냥 위아래를 다 나이 제한을 그냥 없애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맞지. 네. 그게 맞는 거야. 근데 우리 사람들이 지금 이제 방향이 젊은 사람한테 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지. 이것부터 풀어주는 게 맞는 거지. 40살 어디야? 30살만 들어도 알 거 다 알고 자기 하는데. 예. 국장 마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외국인 7천억 매도에서 이제 나이 든 분에 대한 피선거권에 대한 토론까지 박탈해야 된다. 예. 시장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만큼 여러분 할 말이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정리하자면 외국인이 오늘 7천억 넘게 팔았죠. 뭘 팔았어요, 대체? 그거를 제가 집계를 아까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7,100억 코스피에서 팔았고요. 코스닥에서 1,200억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기관은 거래소에서 1,500억 매수였고요. 예. 코스닥 쪽에서 기관은 보합이었습니다. 요거 오늘 뭘 팔았나 요거를 봤더니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맞아요. 2,300억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다르지. 나머지 5천억이 딴 데 팔았다는 거잖아요. 브로드하게. 삼성전자 전부 판 건 아니죠. 삼성전자가 핵심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것만 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전체 한 8,500억에서 2,300억을 아니다 3,000억을 삼성전자 플러스 삼성전자 우선주를 던졌어요. 많긴 하지만 그래도 네. 전부는 아니고. 8,000에서 3,000을 삼성전자류 예. 던졌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골고루 던졌는데 골고루지. 조금해요. 한 뭐 저기 뭐냐 380억, 300억, 250억, 240억 요 정도 수준인데 SDI, 현대차, 금양, 한미반도체 요 정도 오케이. 요 정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량의 매도세가 많이 가 있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시장을 다 던졌다. 대형주 기준으로.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산 거는 SK 하이닉스가 한 1,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 현대해상 뭐 요 정도로 샀네요. 자, 수급과 이 산 종목에 대해서 보노님 코멘트 짧게만 가자면 네, 뭐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시총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수급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쪽에서 하이닉스에서 보면은 개인이 또 이제 순매수에서 이제 하이닉스가 외국인이 좀 많이 샀고요. 그래서 너무 뭐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장 중에는 개인과 기관과 이 외국인까지 하이닉스가 꽤 많이 샀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좀 막판으로 돌아가면서 일부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뭐 하이닉스를 사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또 조금 지켜볼 반도체가 있다 정도를 좀 확인시켜준 흐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바스켓으로 또 던진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건 오늘 금융주들도 꽤 많이 빠졌어요. 네. 뭐 현대차도 빠지고 하는 거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번 주 BOJ FOMC 지나가면 다음 주는 좀 나아요? 그럴 수도 어려워요. 어떻게 나오나 그러니까 봐야지. 이게 제가 어떻게 계속 나오나. 강조드리는 건데 시계열을 자꾸 너무 짧게 잡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 드릴 때 뭔가 좀 기회일 것 같을 때는 좀 코멘트를 세게 드리는 편이잖아요. 예. 뭐 요번에 하락했을 때도 지금 정도면 이제 계엄 그 사태 이전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계속 드려왔고 그때부터 이제 2,500에서 2,600까지 조금 더 욕심은 내볼만 하지만 어쨌든 분할 매도 구간이다 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왔다가 떨어진 거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 숫자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도 부정적이고 환율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꾸 뭐 내일 아니면 다음 주에 뭔가 극변한 변화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는 저는 조금 욕심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밑에 내려왔을 때를 항상 살 때는 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감안을 하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브리핑도 드렸잖아요. 국장에 대해서 믿음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많이 내려왔어도 더 떨어질 것 같고 하시면은 국장 비중을 조금만 하시고, 뭐 지금 코인은 진짜 많이 강조드렸잖아요. 코인을 하시던 아니면은 미국장을 하시던 대체 투자는 많다. 그래서 꼭 여기에만 이렇게 매몰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그러면서 저는 코인을 되게 많이 또 말씀드리기도 했었잖아요. 많이 네. 오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만 치중되면은 원래 좀 힘듭니다. 한쪽으로 치중됐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수 플레이 같이 병행해주고, 그다음에 수익금을 좀 이렇게 잘 챙겨놨다가 또 이제 떨어지면 또 구간별 매수해주고, 또 유력한 산업군들 있으면 넘버 잘 나오는 것들은 조선방산 변압기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쪽은 계속 플레이 하셨으면 또 지수 대비 아웃퍼폼 확실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처럼 장기적으로 볼 것들은 이제 본인의 이 비중껏 그리고 역량껏 모아가면 되는 거죠. 나중에 시간 지나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플레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자신이 없으면 그냥 관망을 하시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지수도 다 역배열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번에 이렇게 뭔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을 계속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계속적으로 시기열을 넓혀야 된다, 좁히면 안 된다, 그럼 조급한다, 그리고 매일매일 뭔가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조급해지면은 매일매일이 그냥 스트레스예요. 네. 떨어지면 그냥 짜증이 나는 거죠. 남들은 돈 버는 것 같은데 난 또 거지됐네? 미국장에서는 하는 사람들 다 벌었는데 나는 못 벌었네? 그럼 그게 부러우시면 미국장으로 바로 가시면 되잖아요. 같이 하면 돼요. 병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남들과 비교하고 나의 시나리오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에 나만 힘들어져요. 이 주식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나와 내 의사결정을 하는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잘 진행하고 또 믿고 그게 유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매매가 잘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스트레스가 되고 사야 되는 시점에서도 어차피 또 물릴 텐데 하지 말까? 이렇게 하다가 관망하다 보면 또 어느새 올라있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의 그릇 이상 담지 마세요. 내가 담았을 때 그 이상의 이걸 갖고 있는 거에서 스트레스를 갖고 있으시면은 그거는 본인의 역량을 벗어난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매매하고 어떤 거를 모아갈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건 이미 자기 그릇 이상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스트레스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뭐 잠이 안 와, 막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그럼 잘 때 살짝 핸드폰 한번 보고 싶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사람이니까 그 정도 괜찮아.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거는 괜찮죠. 확인하고 싶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에서 뭔가 일상생활 하면서, 우린 대부분 직장인들이니까 네. 하면서 이거 이대로 되면 큰일 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거나 막 화가 나거나 막 신경질적이 되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비중을 줄여야 돼요. 자기 본인의 그릇을 넘어간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삼성전자 한 10주만 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렇게 해야 일단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장기 플레이가 되고요. 장기 투자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 얘기 똑같이 또 드렸어요. 네. 그 성과적으로 봤을 때 QQQ나 스파이를 15년 동안 사면 전 세계에 있는 자산운용사 아무나 와도 못 이겨요. 이 백데이터 돌려보시면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해요?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 장기 투자가 쉽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그 수많은 욕구와 욕망과 그 기회비용을 다 생각을 해서 그거를 알지만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과 그 개념, 그 그릇을 잘 판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슈르냥님께서 네. 그래서 시황 언제 하냐? 마이크 오류 있어서 늦게 시작해. 30분 동안 계속 떠들어. 노인들 피선거권 박탈해야 된다 그래. 30분 동안 국장 왜 하냐? 근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정지되지 못한 진행할 거예요. 쭉 갈게요. 네. 가도 되죠?
시황 별로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 시황이 별로 할 게 해야죠. 없어서. 결과적으로. 일단은 오늘 장에 대한 그런 브리핑 하는 게 저희 방송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네. 오케이.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랬고 올라간 섹터, 떨어진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간 섹터 먼저. 네, 올라간 거는 뭐 요렇게 조금 일단은 좀 압축을 해봤습니다. 변압기 조선, 반도체 소부장 요거는 뭐 이제 브로드컴 발 영향이 좀 큰 그런 쪽이 있었고요. 기자재, 그다음 양자암호, 비만치료, 온실가스 등등등이 있었습니다. 변압기 조선, 소부장, 주성기자재, 양자암호, 비만치료, 온실가스. 오케이. 변압기 조선, 주성기자재는 뭐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또 얘기를 네. 했으니까 반도체 소부장 오늘 김정은 부장님이 아침에 차분한 목소리로 다크호스는 반도체 소부장이 될 거다. 오. 반도체가 다크호스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이닉스가 플러스 일부 소부장. 하이닉스 일부 플러스 소부장. 일부 종목들. 오늘 장유 마감까지 봤을 때 그 생각을 네. 유지하시는지. 네, 유지하고 내일 모레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네.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거기서 부합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시 반도체. 우리 다시 반도체? 네. 그건 뭐야? 무슨 캠페인 구호겠죠. 우리 다시 반도체. 그럼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뭐 다크호스도 한번 다시 어텐션 받을 시기적으로 오래 쉬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계기는 외부의 힘인데 브로드컴 발, 그다음에 마이크론 발. 마이크론 실적이 뭐 빠지거나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 뭐 도로 한번 타버립니다. 네. 일천한데 그거 겹치게 되면은 이 애매한 장에서 좀 힘을 내주는데 도움이 되겠죠. 장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지는 않으니까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뭐 시간이 되면 뭐 몇 가지 종목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만 ISC 말고도 저것도 괜찮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만 치료는 오랜만에 또 등장을 해서.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 보면은 특징주에 넣긴 했습니다. 네, 저기 네. 있어서 말씀드리면 근데 막 펩트론 이런 게 전부 다 간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미국 쪽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그 약간 인하를 해야 되는데 중간 마진상이 너무 많이 해먹는다. 그래서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제약 바이오 쪽이 조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좀 같이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요인이 있는 종목군들은 오늘 좀 달렸고 아닌 종목군들은 약간 좀 그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서 좀 주가가 눌렸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약간 뭐 인벤티지 랩 같은 게 개별 이슈로 올랐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네, 특징주로 들고 왔는데요. 나이백이랑 인벤티지 랩은 둘 다 뉴스가 있어요. 물론 재탕 뉴스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이렇게 노이즈 확실한 이벤트가 있는 쪽이 원래 바이오는 이벤트가 있을 때 일정이 있을 때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 또 성장 쪽으로 또 약간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긴 한데 그게 무적의 키워드는 아니에요. 뭐 심리적으로는 좀 좋게 하겠지만 인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어서 그거는 좀 의사결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온실가스는 탄소 포집 부분 이 기사를 들고 오긴 했는데 트럼프랑 또 일론 머스크가 또 탄소 포집에 대한 또 얘기를 막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디가 공감 가는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떤 거죠? 프로필 사진이 예쁜 튤립 꽃에 백정옥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비속어가 좀 섞여 있네요. 근데 내용이 너무 공감 가서. 네. 대왕거래니 뭐니 연명 떨지 말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랑 2차 전지 기업 좀 도와줘라. 정말 공감 가는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아이디와 그 푸사와 이 내용의 그 괴리감 어마어마합니다. 혹시 막 어머니 아이디를 모르죠? 어머니 백정옥님. 중간에 비속어가 정말 찰지네요. 오신 건 고맙습니다. 아닌가. 양자 암호랑 양자 컴퓨팅이랑 저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다릅니까? 달라요. 다르죠. 양자 컴퓨터는 거의 그쪽에 가깝던데. 어디요? 그 레노바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14세대 울트라 5 양자 컴퓨터가 없으신가요? 그럼 이 레노버 노트북은 어떠신지요? E16 Gen 2 저희가 106만원짜리를 97만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맞아. 네 번째 연속 매진에 도전을 하는 3프로TV 노트북 맛집 핫딜 커머스가 돌아왔는데요. 노트북 최강자 레노버 싱크패드 14세대 울트라 5
AI 시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AI 탑재, 넉넉한 저장 공간 SSD 256GB, 램 16GB, 빠른 처리, 인텔의 강력한 두뇌 인텔 코어 울트라 5, 인텔의 아크 GPU 탑재해서 몰입감 넘치는 게이밍부터 고사양의 그래픽 작업까지 한 번에 양자 컴퓨팅과 비슷한 우리 레노버 노트북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 TV가 노트북 맛집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가격대를 딱 이제 필요한 시청자분들마다 필요한 사양도 다를 거고 가격대도 다를 거니까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차례차례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닌가. 네. 이번엔 더더욱 저렴합니다. 97만 원. 한번 들어가서 사양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기 세상에서는 115만 원, 그리고 여기 인터넷에서는 106만 원. 근데 우리가 이거를 115만 원짜리를 97만 원에 가져왔습니다. 아우. 오케이. 자, 광고 깔끔하게 끝. 저기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자, 보노님 하락 섹터 볼까요? 빌드업이 점점 안 좋아지는. 에헤이, 그거 많은 걸 컨디션이 기대하지 안 맙시다. 에? 처음에 빌드업 할 때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네. 진짜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에헤이. 요즘 피곤해서 그런지 그래, 약간 맞아. 텐션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기가 좀 빠졌어. 에헤이. 좀 더 성실한 광고 네.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서 요즘 그거 먹고 있잖아. 익수제약. 익수제약에 내공 오향. 심법 좀 하세요. 네? 네, 빨리 내공 심법 좀 하세요. 아, 예. 먹는 거 좀 먹어야겠어요. 네. 예. 뭐 바쁘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하세요. 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락 섹터 가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하나 줄라 그랬지. 오늘 남았어. 이번에 가려요. 자, 정관장. 그거 아니야. 가려. 내가 뭐 먹는 건데. 들물 길거 드시라고. 하지 않아요? 아, 이모니까. 자,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버지 드십시오. 네. 지금 빠진 거. 제품 아니고요. 에이,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네. 하락 섹터? 네. 이거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바이오 이제 카카오 그룹, 그다음에 금융 엔터. 이게 바꿨는데 또 이상하게 갔네요. 네, 이제 2차 전지랑 카카오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약가 인하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명앵커가 맨 처음에 잘 브리핑을 해줬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보조금과 또 원래 이 전기차 충전 시설을 만들려고 했었던 그 자금을 그냥 인프라로 바꿔버리자. 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좀 타격이 좀 있었고요. 또 금융주 뭐 물론 올라간 종목도 있어요. 근데 많이 좀 떨어져서 금융주 넣어놨고요. 엔터는 또 이제 사고가 또 하나 터졌죠. 네. 뭐죠? 그 뭐 외박 군대 관련된 데에서 이 노이즈가 그래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YG였던 걸로 네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게임이네. 2차 전지, 바이오, 엔터, 금융, 엔터? 응? 엔터 또 두 개네. 두 개네. 아, 카카오, 네, 이거 카카오, 금융. 네. 네. 게임 엔터. 화면이 바이오. 바뀌어지면 잽싸 이거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뀌네요. 네. 바이오는 많이 빠졌나요? 바이오도 뭐 일부 종목은 올랐어요. 오른 것도 네. 있고. 좀 왔다 갔다 섞여 있어요. 했습니다. 네. 알테, HLB, 리가캠 뭐 이런 애들, 펩트론 한 1, 2% 정도 네. 평균적으로 빠졌네요. 네. 요 정도면 뭐 양호하지 뭐. 알테 아직 30만 원인데. 근데 알테는 진짜 30만 원에서 사가지고 28만 원에서 사서 31만 원에 팔면은 이 딱 엄청 쉽네 트레이딩이. 그쵸? 그렇게 쉬었으면 27, 28에 사서 30, 31에 팔아. 와. 그러면 10%씩 계속 아래로도 먹고 위로도 먹고 이런 장이 다 있어? 와, 어마어마한데? 좋죠. 괜찮은 것 같은데? 이해.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코멘트 있을까요? 하락 맞습니다. 섹터? 예. 하창호 본부장 하락 섹터?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위메이드 빠진 거 좀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위메이드. 그래서 너무 궁금하셨나봐요. 뭐 위메이드요? 예, 게임이 없었지만 없길래 또 그냥 요거는 그냥 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왜 코인 오르는데 위메이드는 빠지냐? 뭐 이렇게. 아, 네. 그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코인주들은 보통 비트코인 자체를 갖고 있는 기업, 대표적으로 컴투스 홀딩스, 뭐 네오이즈 홀딩스 이런 쪽이 좀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사실 그렇게 크게 재미는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위메이드는 이제 위믹스가 어쨌든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위믹스의 변동이 없었으면 위메이드는 조금 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그룹주가 항상 움직일 때는 위메이드 맥스와 위메이드 플레이가 같이 움직이고 걔네가 먼저 움직이면서 위메이드가 후발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고를 해두시면 매매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네. 송민호 씨도 그게 있어요? 네, 그 말씀했던 노이즈가 그 노이즈입니다. 부실복무 의혹? 네. 규정 맞춰서 휴가를. 그러면 좀 뒤늦게 터진 거 아닌가요? 그런가 보네. 아닌가? 예. 진짜? 디스패치 단독이네요. 이게 뭔데요? 이분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인데 공익? 5박 6일 하와이 여행도 떠나요? 그게 제가 공익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 출퇴근이긴 해서 좀 자유롭긴 한데 그래도 그런 거 있거든. 복무 수칙이랑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해외로는 아마 나갈 수 있나? 와, 신기하다. 군대 있을 때 해외로 나가볼 생각 자체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송민호 씨가 이거 할 때 5박 6일 하와이 여행을 떠난 후에 귀국 후에도 제대로 출근 안 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3월에 발령 이후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있고 뭐 가끔 나타나서 출근 사인을 한 뒤 담배를 피고 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누가 그 아마 찔렀나 보구나.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요. 확인이 된 건 아니고 일단 보도발로 그렇죠. 누가 찔렀겠지. 일단 예. 디스패치에서 보도했다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그래도 해외여행 갈 생각이 나는구나. 저는 진짜 휴가 나오면 집에서 진짜 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집에만 보통 다 그렇죠. 피곤하니까. 네, 뭐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대담하고. 이게 1차 과감하고. 휴가 그 큰 휴가가 있어요. 일병이랑 상병 초랑 그다음에 맞아, 상말에 한번 크게 이제 1차, 2차 휴가 나오는데 그 9박 10일씩 나오거든요. 네. 그때도 진짜 다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그래서 해외 갈 생각 자체를 안 해봤는데 좀 후회가 되네요. 저도 죄송하게도 군복무는 안 해서 얹을 말이 없네요. 예. 면제가 계엄도 하는 나라인데 이 정도야 뭐 이런 의견도 있네요. 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까요? 특징주? 네, 벌써 특징. 4시 15분이네. 네. 좀 후딱 하겠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가 일단은 뭐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했고요.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고 삼성전기가 이제 또 목표 주가 똑같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요즘에 전사에서 뭐 향후에는 흐름들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25년, 26년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아까 얘기했었던 인벤티지랩, 나이백, 비만 치료제 장기 지속형 이제 주사제 원천 등록 허가가 있었고 나이백 같은 경우는 공공연구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가 쿠키런 인도 현지 구글 플레이 인기 등록을 했고요. 뭐 BHI 같은 종목은 뭐 수주 굉장히 많이 받은 기업인데 네. 또 추가적으로 수주를 받으면서 좀 이슈가 있었고 마음 AI도 AI 협력, 뭐 퀄컴과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일시멘트, 삼성전자, 삼성전기, HD현대, 데브시스터즈. 오늘 그리고 저거 그냥 요거는 뭐 코멘트 할 건 아니고 지주사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주사들 밸류업? 상법 개정. 네. 상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저거 19일 날 만나서 논의한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지주사들이 여기 뭔가 구조적으로 바뀌면 지주사가 좀 더 밸류를 받을까? 이런 걸로 지주사들이 전반적으로 다 네. 올랐고 그런 게 좀 특징적이었고. 네. 알겠습니다. 뉴스 쭉쭉쭉 갈까요? 네, 뉴스는 LIG 넥슨이 미국 최대 업체와 이제 이 드론 사업을 확장하는 이슈가 있고요. 또 이제 미국 내에서도 동부에 좀 확인이 안 된 드론들이 날아다니는 걸로 지금 노이즈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관련된 부분으로 미국장에서 드론 관련된 종목군이 급등 나왔는데 LIG 넥슨도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좀 주가에 탄력적인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머스크 이번엔 CCUS라고 산소 포집 기술에 대한 이런 지원 유력을 하는 이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CS와 CCU로 나뉘는데 뭐 이건 한 번 정도 검색해서 그냥 공부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앞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배터리 소재 관세 부과 검토하는 거. 그래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보조금 철폐 뭐 이런 노이즈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 현지화를 꽤 해서 뭐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뭐 관세를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된다 그런 스토리까지 있었기 때문에 향후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소재 관세 부과 검토 전기차 배터리 업계 촉각.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쉬운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첨예한 전략과 인내심이 좀 필요한 그런 장인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뭐 속이 쓰린 채로 오늘 장을 또 오늘은 화요일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보노님의 그림부터 볼까요? 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아마 명앵커가 딱 단어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시즐? 시즐이 뭐지? 저게 얼음이 뭐 지글지글하는 거. 네, 맞아요. 지글지글. 이렇게 좀 뜨거운데 가면은 프라이팬 같은 지글지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막 되는 걸 이제 표현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GPT한테 물어보니까 이 단어를 쓰라고 해가지고 네, 이 단어를 들고 적절한 왔고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음소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주변이 너무 여건이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잘 버티네. 아니 이제 녹고 있잖아. 어디야? 귀 저기 봐요. 귀걸이처럼. 시들시들 이렇게 녹는 시들시들. 저거는 특수 제작된 소입니다. 저 뒤에 저 모형도 저렇게. 왜냐면 녹고 있는 증거가 없잖아. 밑에 봐봐. 발부터 녹아야 되는데 밑에 물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나면서 녹는 거를 표현하려고 한 건데. 고도의 데코다. 고도의 데코. 이질적인. 예. 오케이. 그래서 지글지글 하는데 잘 버티고 있다? 아니 그래서 심적으로 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다. 우리가 지금 얼음소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표정이 좀 불쌍해. 웃고 있어. 눈썹 쳐졌는데 웃고 있어요. 웃는 자가 인류다. 긍정 힘들 마인드. 때. 그렇지. 힘들 때 웃는 소가 인류다. 네. 그렇지. 저거는 더블 A. 1등급 소. 역시 만평은 맛있겠네. 소가 맛있겠다. 마블링 소. 맛있겠다. 시즐. 네. 자, 김장현 본부장님의 오늘 한마디는요? 오늘 한마디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이 기사가 하나 나왔네요. 3시 5분에 이거 보셨나요? 3시 5분 올려주시겠어요, 여기? 네. 중국이 내년 성장 목표를 5% 안팎 할 것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재정 적자율을 4%로 상향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게 오늘 장에 반영됐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말고도 중국 홍콩장에. 요것이 재정 적자에서 푸는 거는 좋은 거죠. 그렇죠? 규모를 생각했을 때 GDP의 4%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맞다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뉴스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거꾸로도 누구는 그러겠죠. 야 진짜 GDP의 4%까지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되는구나. 상황이 이렇게 안 좋구나라고 할 수도 있죠. 어저께 뭐 그 나온 그 그 소비 지표가 안 좋았으니까 그 중국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이거 반응이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올해는 3% GDP 재정 적자를 GDP 3%인데 4%로 하면은 이게 얼마? 256조 정도. 뭐 특별 채권을 통해서 조달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좋게 반응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반영이 안 됐으면 내일이라도 아쉬운 대로 이런 뉴스라도 끝. 예. 근데 중국은 좀 실망을 너무 오래 많이 해서 그렇죠. 양치기 정도는 확실한 거를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할까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박가영으로 갈까요? 네. 네 계좌를 박가영. 네 계좌를 바꿔요. 이거 궁금하다. 네. 어제 예고 드린 대로 오늘의 사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나름 핫한 자율주행 관련해서 종목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어요. 화면 보여주시면요. 코리아 엄브렐라님. 넥스트 칩을 평단 15,000원 정도에 2,100주를 들고 계시다고 해요. 1년 넘게 보유 중이고 아직 회복을 못하는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연이 좀 지나서 그런지 지금은 아마 회복을 하셨을까요? 했다가 다시 떨어졌네요. 그쵸? 했다가 다시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직 3,000원 정도 좀 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좋은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자꾸 떨어지는지 모르겠다라는 사연을 주셔서 넥스트칩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넥스트칩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워낙 잘 아시겠지만 저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특히 차량용 카메라 ASP가 주력 제품이다. 이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다음 장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장중에 들고 온 거라 지금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12,130원, 0.25%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11월 19일에 최고가를 찍었죠. 16,700원 정도에 있다가 다시 조금 빠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또 보시면요. 관련해서 기사도 찾아봤는데 이제 엄브렐라님이 얘기해 주신 게 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김경수 넥스트칩 대표님이 여기저기 되게 인터뷰를 많이 하시고 홍보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올해 한 4월, 5월 그렇게 초부터 계속 이제 창사일의 단일 규모 최대 반도체 공급 계약이 뭐 연내에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뭐 내년 상반기, 내년 1분기에는 이게 뭐 가시화될 거다라는 얘기를 되게 지속적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신 걸 확인을 좀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관련해서 테슬라 자율주행 밀어준다 요 이슈도 계속해서 이제 관련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포트도 좀 찾아봤는데요. 리포트는 이제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제시한 증권사는 없었고요. 그나마 제일 최근에 나온 게 삼성증권 리포트였습니다. 요게 역시나 투자 의견은 없었고 2025년 1분기에 아파치6 수주 기대된다. 요게 대표님이 하신 거랑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로봇 분야에 대한 시장 확대가 역시 기대가 된다. 요 포인트가 좀 크게 2025년 전망하는 포인트였다. 요 내용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보노님부터 넥스트칩. 이거 김정일 본부장님이 잘 알고 네, 조금 알긴 하죠. 네. 김정일 본부장님 그럼. 네. 근데 이 리포트가 항상 스몰캡의 리포트는 이거죠. 예를 들어서 보노님이나 내가 개별적으로 많이 하는 종목이야. 그 돈에 내가 한 2억 있는데 한 2천만 원 투자했어. 스몰캡에. 그러면 많이 할 거예요, 그 사람이.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이 할 조금 거야. 목소리. 2억 정도 갖고 있는데 네. 투자 자금이 네. 한 10%를 이런 회사에 투자했어. 2천억짜리를. 그러면 그 회사를 누구보다 많이 할 겁니다. 그 정도로 돈을 태우지 않으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원래 그래요.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거 갖고 그냥 들어갔다가는 물릴 수 있고요. 아니, 회사는 기술력은 있다고 하는데도 네. 하여튼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아까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저기 나왔잖아요. 삼성증권. 네, 맞아요. 이게 가장 최근 그 애널리스트가 자동차 애널리스트거든요. 아, 근데 목표 주가도 안 적었습니다만 예측도 없을걸요? 맞습니다. 예측도 없죠. 네, 목표 주가 투자 의견 다 없습니다. 조그만 스몰캡은 목표 주가를 안 쓰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오피셜리 24년, 25년 포캐스트가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마 9월 달인가 리포트에 NH투자증권인가 리포트에는 예측이 있습니다. 근데 예측을 잘 찾아야 돼요. 겉에 표면은 안 나와 있어요. 네. 리포트 잘 보면 뒤에 가서 24년, 25년, 26년, 27년 언제 갔을 때 어떻게 된다. 엄청 그렇게 찾아야 돼요. 누가 찾았겠어요? 자기 돈이 들어가 찾겠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만 가끔 리포트가 나오는 게 NH투자증권에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면 NH투자증권에 나온 그 26년, 27년도 이 회사가 얼마까지 갈 수 있는가 약간 긍정적으로 적어놓은 거 있어요. 그거 기준으로 주가가 얼마까지 갈 것인가를 봐야 돼요. 올해 400억. 300억, 400억? 내년에 400억? 잘 볼까요? 하여튼 내후년도도 800억에도 흑자가 간신히 돼요. 그리고 27년도인가 언젠가 됐을 때 한 2천억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적자인데 1년에 200억씩 그 R&D를 뜯어봤기 때문에 여태까지 받은 돈만 1,000억 대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적자야. 그런데 탕 터지는 게 5년간 열심히 R&D하고 그 현대차 포함해서 아까 뭐 스텔란티스 저기 뭐 유럽에 어쩌고 했는데 그 성과가 미뤄졌어요. 9월 달에 미뤄져가지고 실패한 거 아니고 아파치 3인가 6인가 5인가 늦어져서 그거 되는 것이 내년 1분기에 시작돼가지고 제대로 되면 26년에 들어가서 흑자되고 뭐 하는 거 27년인가 6년인가요. 그래서 2천 매덕에 되면은 아마 흑자가 한 글쎄요 1,000억 하면은 30억 300억 한 400억 정도 흑자가 날 수도 있어요. 네, 날 수도 있다.
그 예측을 자신 있으면 앞에다 적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뒤에다 잘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려주는 거죠. 그런 거 어떻게 하느냐? 한 30% 까고 그러면 400억 하면은 그렇게 얘기 안 해. 400억도 얘기 안 했어. 매출만 2,100억이니까 2,100억 하면 400억 흑자 나와야 돼요. 그럼 30% 까면 한 200 몇십억 나오겠죠. 지금 시가총액 얼마라고요? 지금 시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총은 2,194억이네요. 그러면 이제 대충 봤을 때 10배 조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따지면 지금 주가에서는 미래를 바라보면 기다릴 수 있죠. 근데 이게 아까 이제 그 아파추 칩인가 하는 이게 하는 것이 모빌아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엔비디아도 하거든요. 걔네들이 하는 레벨 2 플러스 3 그리고 우리는 왜 우리 같은 회사한테 주느냐? 그런 큰 업체들은 모빌아이는 인텔 거잖아요, 원래.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그 자동차 업체들한테 말 듣겠어요? 소프트웨어 좀 주소 나 좀 공유하자 그러면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자동차 차량 업체 입장에서는 작은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올 거라 봤는데 한 5년 했는데 아직 터지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3년 뒤에 터졌을 때 한 10배 정도라고 볼 경우에 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를 본다면 2배 갈 수 있죠, 20배. 근데 그게 빨리 안 오면은 그냥 머물거나 한 본인 사시는 그 15,000원 정도는 언제든지 한번 갈 수 있지만 얼마까지 갈지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다. 여기까지가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만 보시려면은 NH투자증권 그 리포트를 보시고 거기서 얼마만큼 애누리 할 것인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넥스트칩 관련해서 김장군 부장님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 자, 이제 슬슬 가야 됩니다. 오늘. 네. 그 전에 뭐요? 박가영 사연 많이 부탁드려요, 아. 여러분. 네. 3프로 머니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가 클로징벨하고 오프닝벨 다시 보기가 올라가는데요. 올라온 그 다시 보기 안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도 괜찮고요, 사연도 괜찮고요, 그냥 넋두리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 남겨주시면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가 우리 내 계좌를 박가영에서 잘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락도 락이다, 조롱도 롱이다, 혼돈도 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일은 조금 올라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녁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맛있는 음식 드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프닝 벨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유쾌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